자, 33조 단서를 볼 차례입니다. 전 시간에는 33조 본문을 보았는데요. 자, 두 번째 줄에 단 끊으셨죠? 자,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이것을 부진정 신분범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로서 존속 사례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존속을 죽인 자는 존속 사례죄로 가중처벌되지만, 그때 비신분자 가담했을 때 그 비신분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을 같이 하지 않겠다. 이것을 신분의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연대성이 아니고 개별성인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그쵸?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80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전 시간에 이 본문 설명을 하면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비신분자가 신분을 얻어온다. 이퀄이다. 그래서 연대성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퀄 관계로 놓지 않겠다. 이퀄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개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존속 사례죄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본문을 올라가 보게 되면 신분 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에는 33조를 적용하지만, 반대로 비신분자의 범죄에 신분자가 가담을 했을 때는 33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밑에 단서를 읽어보세요. 신분으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즉 비신분자의 부진정 신분범에 누가 가담했을 때,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고 했지, 누가 누구에게 가담해서는 되고 누구에게 가담해서는 안 되고, 이게 나와 있나요? 본문은 나와 있잖아요. 본문은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반대 경우는 적용되지 않겠다. 그러나 단서를 읽어보게 되면 누가 누군가에 가담하면 되고 누가 누구에게 가담하면 안 되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분자는 이제 부진정 신분범에서 말하는 신분자입니다. 그렇죠? 부진정 신분범에서 말하는 이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는 33조의 경우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분자의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33조 단서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도 적용되지만 2번도 단서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존속 사례들을 갖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게 자식이죠. 자식이잖아요. 존속 사례죄,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고요. 그랬을 때 친구라 하지 말고, 제가 친구도 좋지만 친구라 하지 말고 엄마라 해볼게요. 엄마가 자식의 범죄에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가담을 해요. 이렇게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자식이랑 공모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자식에게 시킬 수 있겠고, 또는 자식이 하는 일에 방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그랬을 때 이 자식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이 자식은 존속사례죄가 성립을 하고 존속사례죄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질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33조를 배운다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3조를 배우는 이유는 이 비신분자인 엄마나 친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33조를 배우는 건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조문 한번 가볼게요.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는 그 비신분자의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까? 비신분자죠. 비신분자에게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조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조문에 벌하지 않겠다.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 이 벌이 뭐죠? 벌이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을. 그러니까 성립을 어떤 범죄를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 조문에는 처벌만 나와 있잖아요. 처벌만.
중한용어로 처벌하지 않겠다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해서만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립에 대해서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는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지. 조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중한용어로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한용어로 벌하지 않겠다는 말은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담했을 때 또는 친구가 가담했을 때는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성립이야, 성립. 이건 조문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조문에 없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되는 거예요. 견해가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화살표 돼 있죠? 점점점 돼 있죠? 학설과 판례가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학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친구가 봤을 때, 야, 이게 너 아버지지 내 아버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너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데? 따라서 나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봤을 때도 그러죠. 야, 이 아버지가 너한테는 존속이지만 부부는 평등인데 너 아버지가 나한테 존속은 아니지 않느냐. 그쵸? 내 남편이긴 하지만 존속은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엄마가 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속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봤을 때에도 보통살인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학설이 봤을 때는 성립도 보통, 처벌도 보통이 되는 거예요. 처벌도 보통. 이해되시죠?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처벌은 똑같다. 처벌은 견해 대립이 없으니까 처벌은 학설이나 판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성립은 다르다. 성립은 존속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실무가들은 성립을 존속으로 할까요? 이거 같아요. 자, 만약에 실무가들은 참 학설보다 좀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단독으로. 그러면 찔러 죽였다고 하면 엄마는 무슨 죄가 되죠?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죠. 실무가들도 봤을 때. 근데 엄마가 단독으로 했을 땐 그렇게 되는데 엄마가 자식을 가운데 끼워놓고 자식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은 똑같지만 성립만은 존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립을 존속으로 했을 때에는 엄마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자식을 끼워들였구만. 그래서 자식과 같이 했구만.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립은 그렇게 하되 대신 나에 대한 존속은 아니니까 처벌만은 보통살인죄형으로 처벌을 하자는 것이 판례에는 그런 깊이 있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립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다르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도표 나와 있죠. 도표 본 적 있죠. 자, 이 단서에 대해 있어서 즉 처벌이죠. 처벌에 있어서 여기 처벌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처벌에 있어서 결론은 똑같잖아요. 보통살인죄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학설의 통설에서 부정신분범의 처벌을 단서로 놓고 봤죠. 중한용어로 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단서를 적용했죠. 처벌에 있어서. 판례도 처벌에 있어서 과형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결론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학설은 성립은 보통으로 처벌도 보통으로. 그러니까 학설은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성립과 처벌을 전부 다 단서로 놓고 푸는 거예요. 단서를. 성립과 처벌을 모두 단서로. 근데 판례는 성립은 중한거로 하고 처벌은 보통으로 하는 거니까 성립과 처벌을 달리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립을 어디로 가요? 성립을 본문으로 가서 신분범의 신분을 얻어온다. 그래서 이 자식이 성립 자체가 존속이었다면 이 엄마나 친구도 성립 자체를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오는 거로. 그래서 본문은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퀄로 놓고 보았기 때문에 성립 자체를 본문과 똑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판례는 성립 자체를 본문으로 보고 처벌 자체를 단서로 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서로 와서 보시게 되면 이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자,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여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과형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단서로 놓고 보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성립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가 결론을 달리한다. 그래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코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에서는 성립 자체를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엄마나 친구에게 있어서 존속살해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지만 그쵸? 처벌은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코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과형에 있어서는 보통범죄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성립에서만 결론을 달리할 뿐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립니까? 도표에서 왜 설명을 드립니까? 본문과 단서를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기출문제집 가보게 되면 이 부분이 경찰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이든 채용이든 간에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문은 연대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서는 방금 보았듯이 너 따로 나 따로 처벌을 달리한다고 해서 개별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별성 또는 가로 열고 독립성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독립성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단서를 볼 텐데요. 단서를 가기 전에 제가 또 설명 하나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사반 파트 여기 낙태교사 쪽 가보시게 되면 제가 전 시간에 4번만 설명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33조 본문과 관련된 판례인데 제가 이 5번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의사 아닌 자를 교사를 했다. 그렇죠?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의사가 신분자가 될 것이고요. 의사가 아닌 자가 비신분자가 될 것입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을 A가 의사 아닌 사람을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이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비신분자예요. 그리고 이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공모했습니다. 플러스 의사와 인 사람과 이 의사는 누굽니까? 신분자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라는 말은 뭐예요?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했는데 그 가담한 형태가 공모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의사가 뭘 했습니까? 이 의사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있지? 허위 진단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는 무슨 죄가 되나요?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의사는 무슨 죄가 돼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잖아요. 이 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죄를 처벌받아요. 그랬을 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돼요?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오잖아요.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쵸? 그럼 이 사람도 뭐가 됩니까? 공모 형태를 가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가 이걸 지워버리면 뭐가 돼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되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의사 아닌 사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도 비신분자잖아요. 비신분자가 지금 진정신분범에서 하는 행위들을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교사 형태로 가담했으니까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 작성하겠을 때 이때 A가 이 의사 아닌 자를 교사했을 때는 뭐다?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다시 단서로 와보세요. 자, 단서를 와서 보시게 되면 통설과 판례가 있죠. 통설은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판례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 요 사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하게 하였을 때 이걸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을입니다. 을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판례를 보시게 되면 그때 이 갑입니다. 갑. 이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갑은 성립 자체가 무겁게, 그쵸? 갑은 성립 자체가 무겁게니까 존속살해죄가 되죠. 존속살해죄. 맞죠? 그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교사 형태로 가담했다면. 그리고 나서 맞죠? 지금 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갑을. 그리고 갑은 성립 자체를 갑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을은 뭐 당연히 신고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위에 갑이 을을 공동하여 을의 부를 살해하게 했을 때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그랬을 때 밑에 보면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성립은 무겁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판례입니다.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례 나와 있죠? 성립은 무겁게. 그쵸? 무겁게. 처벌은 보통으로. 이게 판례입니다. 됐죠? 다시 교재와 보세요. 자, 이제 판례 갑니다. 판례 별표. 자, 보세요. 상호 신용 금고 임원인 을은 임원이 아닌 갑과 공모하여 배임죄를 했다. 이 사람이 신분자가 되고 임원이 아닌 자가 비신분자가 되죠. 그쵸? 배임행위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근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해서 가중처벌이란 말은 부진정신분이다 이런 말이. 이때 이 갑, 비신분자죠? 이 갑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진정신분이니까 33조 단서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형법상의 죄보다는 신분관계 때문에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부진정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와 같은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있어서 일단 업무상 배임죄로 인해서 성립 자체가 어떻게 된대요? 성립 자체가 노트 다시 보세요. 성립 자체를 무겁게 했죠? 무겁게 했잖아요. 근데 처벌은 보통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립 자체를 무겁게 하는 겁니다.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로 무겁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처벌 자체는 보통범죄니까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를
처벌을 제가 세모 칠게요. 성립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처벌은 파란색으로 세모 칠게요. 됐죠?